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는데 제 1착으로 됐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늦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역 브리핑 네오비 76기 지역 브리핑 A조로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지역은 일산 지역입니다. 저희 조원 소개를 하면 정성훈 대표님, 그다음에 박지우 대표님, 류호숙 대표님, 그리고 김상희 대표님, 그리고 지금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양미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브리핑이 일산 지역의 심폐소생술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한번 매력적으로 홀려볼까 하는데 실력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원들 모두께서 제가 컴퓨터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내용적인 면이나 모든 것은 저희 조원들이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그냥 발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할 때 저희 목차가 여기 보시면 조원 소개를 한 다음에는 고양시의 미래상, 교통 호재, 문화시설, 인구지표, 물건 소개, 거래 시세, 지역개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고양시를 눈여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고 난 서울 살아서 그런 곳 몰라 하고서 고양시를 안 본 분도 계실 겁니다.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은평구하고 강서구하고 마주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양주시, 또 그 위로는 파주시, 밑으로는 김포와 함께 접경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 좋은 위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많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서쪽에. 그러면서도 북단 쪽에 가까운 도시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불이익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 발표를 들으시고 이곳에 어떤 기운의 새바람이 부는지 보시고 이곳에 거주지를 잡아도 괜찮은 건지 한 번쯤은 투자를 해도 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미래상은 2030년 고양 도시 기본 계획이 변화되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시민 행복 도시의 목표를 두었고요. 또한 시민 참여의 공동체 도시로서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평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도시 계획이 실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쪽 문화예술 기반의 창조 문화 산업 도시를 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서울의 코엑스와 비견되는 킨텍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킨텍스를 중심으로 지금 고양시는 아주 활기차게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마이스 도시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개는 마이스 도시가 뭐지? 하고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데 마이스의 M은 미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회의 같은 거,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I는 인센티브 여행.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 화해이나 이런 데서 성과가 높으면 관광객들을 유치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여행이고요. C는 컨벤션. 그러니까 국제기구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것, 그 축을 담당하려고 하고요. E는 익스비션, 제 영어가 맞았나? 전시회 등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킨텍스 1, 2 지금 전시회가 있으면서 제3 전시회를 건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쪽에서 한 곳이 예술 기반의 도시라고 하면 CJ에서 R&A 산업으로 이제 우리 문화가 특히 한류 BTX나 이런 곳에 BTX가 UN에 가서 일산을 언급했잖아요. 그런 공연 문화 도시로서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 지역 발전을 보면 저희가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 일부분에서 보면 고양시는 2도심, 3부도심, 7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 투자에 많은 영향을 주실 것 같은데요. 일산시와 덕양구입니다. 일산시라는 건 처음에 출발한 일산의 동구와 서구를 일컬고 있고요. 요즘에 덕양구라는 쪽은 좀 그동안은 낙후되어 있지만 삼송과 지축이 생기고 하면서 그쪽이 더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게 2배로 높으면서 활발하게 서울과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향동지구, 덕은지구 해서 그쪽 지역이 많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심 지역으로는 탄현 지역과 대곡, 삼송으로
고양시에서 잡고 있고요. 지역 중심으로는 대화, 장항, 식사, 원당, 관산, 고양, 탄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을 중심으로 모든 변화의 축을 잡을 거라고 고양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성장축은 자유로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자유로가 사실은 교통적으로는 굉장히 막히는 지역이에요. 자유로가 1하고 자유로 2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고양시의 수건인 교통에 어떤 기여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는 계속 낙후된 지역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고양시 자유로를 중심으로 문산간 고속도로가 앞으로 생길 거고 평화도시를 생각해서 대곡을 한번 실사도 왔지만 대곡에서 북쪽으로 연결하는 선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고양시는 여러분이 한번 고양 호수공원이나 이런 곳을 와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꽃박람회라고 해서 많이 항상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쪽 고양시에 들어와서 보면 처음 1기 신도시 계획 때부터 많은 양의 녹지 지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아파트 간을 이동할 때도 모든 곳이 녹지를 끼고 있고요. 곳곳에 공원이 있어서 사람 살기에는 정말로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자연 평화적인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갔나? 안 넘어갔어. 고양시 도시정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어느덧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고양 신도시 아파트는 다 노후화돼 있어서 뭐 녹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 관을 교체하는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도시의 이제 노후화가 다시 이제 리모델링 할 시점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고양 1기 신도시는 뭐 창릉 신도시가 생기면 폭망할 거라는 그런 뉴스도 여러분이 접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15층 이상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는 도시다. 해서 값이 2, 3년 동안 모든 수도권이 들썩이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고양시는 암울한 시기를 지내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고양 폭망론이 있을 때는 뭐 마이너스 5천까지 떨어졌죠. 그때 그렇지만 제가 아시는 분은 그때 사서 지금 억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항상 소문에 사서 소문에 팔으라는 얘기도 있고 주식도 폭망했을 때가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고양시에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인구의 대다수의 부분이 고양시는 가망이 없어.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택시를 타면서도 물어도 고양시는 글렀어요. 이런 말들이 대다수의 의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경험으로 아십니다. 항상 냄새나는 땅이 돈이 됐고 무너져 가는 지역이 나중에 돈으로 다시 환생을 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고양시도 괜찮은 도시가 될 수 있고 나의 지금 적은 자본으로 이제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지역 브리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1단계 사업 활성화 전략이 시에서 갖고 있어 갖고요.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최대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고양시에서는. 그 다음 주거지 재생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재정비 촉진으로 인한 새 신도시로 거듭남을 시작할 것입니다. 3단계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원도시의 재생 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당쯤에 가보면은 아주 난개발이 돼 있고 정말 지금 신도시보다도 더 안 좋은 낙후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발빠른 분들은 벌써 작년부터 원당 쪽의 부분을 그쪽 시청이 생긴다는 호재를 통해서 이미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늦었다 할 때가 항상 빠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보시면은 어느 지역보다도 가로망 교통 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바둑판과 같은 교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철도망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광역 철도망 계획을 통해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많은 철도를 앞으로 건설할 예정이고 그게 사업 기간망을 이제 하면서 나라의 발전 축으로 이제 갈 예정인데 저희 마찬가지로 고양시도
여러분이 아는 GTX-A 뿐만 아니라 위쪽으로 이제 문산 쪽으로 올라가는 쪽의 철도 이런 노선에 대한 굉장히 확실한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대곡역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벌써 25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언제가 될까 요원한 논밭의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곡역은 개발되면 앞으로 향후 용산역과 같이 많은 선들이 같이 집결하면서 저희 중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양시에서 대곡역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사실 고양시는 많은 흙을 쏟아부어서 홍수, 침수가 나던 논밭 위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곡역 부분에도 우리 다른 양쪽 도시 동부 쪽하고 이 덕양구 쪽에 지나가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땅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많은 흙이 필요하고 옛날 고양시 처음 신도시 생길 때처럼 좀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곡역은 조금 창릉 신도시 이후에 더 좋은 곳으로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나온 도시 이제 고양시 전체의 도시 계획 부분을 보시면 대곡역도 이미 선은 다 그어져 있어요. 중심 상업지구부터 해서 어디가 어떻게 될 예정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 소사선이 뚫린다고 꿈틀거린다. 이거 일산 아파트가 꿈틀거려 봤자지 하고 생각할 분도 계시겠지만 창릉 신도시 폭망 이후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평당 1,000이 지금 1,800원대로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많이 오른 셈이죠. 물론 뭐 수도권 중에서는 최하위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서울을 치면 그게 오른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나중에 더 큰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킨텍스 원시티 같은 곳은 입주한 곳이 얼마 안 돼서 지금 8억 4천에서 9억 7천이 됐다고 하고, 그다음 제일 밑에 보시면 백마마을 5단지 쌍용 한영상 전용이 있죠. 이거 지금 작년 2020년 4월 통계죠. 지금 7월입니다. 이제 8월로 다가왔는데 지금 사실 백마마을뿐만 아니라 후곡마을 단지에서는 30평대 4억을 오가던 것이 5억 8천을 지금 찍었어요. 1년 새에 있었던 거고요. 거의 2달 동안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후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호 한양 단지 같은 곳은 지금 2개월 안에 평당 200 정도가 더 올라갔으니까 늦었다 할 때가 항상 가장 빠른 투자라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향의 문화시설을 알려드리면 국제 꽃박람회, 노래하는 분수대, 원당 종마 목장, 밤가시 초가마을 등 뭐 너무 많은 곳이 있죠. 중남미 문화원, 차를 끌면 어디든지 가도 녹지를 만날 수 있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고양시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 터미널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앞으로 교통은 더욱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덕양구 행신 역사에 자그마한 KTX 역사가 있습니다. 이 KTX 역사가 이제 2년 뒤에는 완벽한 역사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이제 신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북쪽에 이제 있는 파주 쪽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철도를 이용하기 굉장히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행신역 쪽은 많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쪽 상권은 굉장히 지금도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고양시 인구 현황입니다. 많은 신도시부터 고양시 인구 현황은 지금 100만 도시가 처음엔 목표였는데 이미 100만을 훨씬 넘어섰고요. 많은 인구 유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의미한 인구 유입은 30, 40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20, 30대 부분 생산 연령 인구가 아주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구가 우리가 항상 듣죠.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 투자해라. 교통이 발달하는 곳에 투자해라. 그중에 특히 생산 인구가 많은 곳은 언젠가 기회가 온다. 자, 그동안에는 왜 이런 인구 현황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까지도 고양시가 외면받아 왔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교통이었고요. 둘째는 일자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릴 이 4단지 요 부분을 이제 너무 빨리 넘겼네.
저희 교통 지역이 너무 이제 잘 되고 인구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고양시는 분명히 발달되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쪽에 있는 건영마을 4단지, 여기 건영 4단지 앞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건영 4단지 이쪽으로 경의선이 오고 있습니다. 이 경의선은 내년에 대곡 소사선이 연결이 됩니다. 대곡 소사선이 연결되면 그거는 원시선으로 해서 안산까지로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고양시의 교통 발달에 엄청난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투자 분석가들은 벌써 작년부터 해서 경의선 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을 많이 상승시켜 놨어요. 그동안 사실은 3호선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쪽 경의 대곡 소사선 개통을 앞두고 벌써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생활 환경을 이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경의선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전으로 가려면 어떡해?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건영마을 4단지라고 제가 이쪽 빌라 쪽에 있는데요. 이쪽 빌라는 그러니까 옛날 건영이라는 그 건축 회사에서 22평부터 65평대까지 지은 곳입니다. 네,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옛날에 엘리베이터 없이 지어갖고 4층인데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지금 여기 떼어 보시면은 84제곱미터 31평의 지분율이 99제곱을 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종상향 부분이 만약에 된다 하면 이거는 나중에 큰 이익을 갖다 주지 않을까 해서 속속들이 이제 저희한테 문의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15층 이상이 되는 일기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만 가능하다는 그 소식에 의해서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최근 보도에 의해서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산 신도시의 15층 이상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빌라 쪽 앞부분이 다 대로변을 끼고 있고 해서 종상향이 오케이 하고 통과만 된다 하면 이 빌라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산시에서 중에서도 이 건영 빌라 쪽은 가장 오르지 않는 곳입니다. 가장 오르지 않아서 지금도 평당 1,000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조금 오른 곳이라고 해봐야 풍산역 바로 앞에 있는 한 1,100, 1,200 정도 부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서울에서 너무 힘들게 사신다면 한 번쯤은 나의 편안한 주거로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실제 이곳은 아파트와 다르게 주민분들이 25년 거주한 분들이 한 30% 이상이 됩니다. 여전히 만족하고 살았고 제가 이제 손님 모시는 중에 보면 이곳에서 살았던 장성에서 결혼해서 서울에 나가 있던 신혼부부가 와서 저한테 직접 예전에 저 4단지에 살았어요. 여기 살고 싶고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울에 그 좋은 곳을 나비두고 왜 이곳에 오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아이에게는 정서적인 충분한 그 풍만감 그런 걸 주고 싶고 평화로운 도시에서 키우고 싶고 나는 이 일산에서 너무나 좋은 정서적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심어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요. 안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쪽 발령 가서 그 좋은 곳에서 살고 오신 분들도 다시 와서 아파트나 좋은 곳을 선택하신 곳이 아니라 이 매력이 있나 봐요. 건영 빌라만의 4층인 이 전원주택 같은 이 분위기를 잊지 못해서 이렇게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오시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이 건영에서 자란 것이 상수도관을 동관으로 하다 보니까 여전히 녹이 슬지 않은 맑은 물이 나오고 있어서 주민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건영 4단지는 경의선 축이 지금 발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4단지에서는 이쪽에 급행으로 갈 수 있는 일산역에 걸어서 한 12분 되고요.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풍산역이 12분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급행역을 타고 싶으면 걸어서 12분 가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데 전체 교통은 아주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영 옆에 이런 단지들은 지금 다 평당 1,000이 넘어서 이쪽에 인천선이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1,800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주 싸게 만약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하시고 싶은 분은 할 수 있고요. 지금 건영 4단지는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들어오는 집들이 25년 산 집들이 좀 내놓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신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저한테 나와 있는 3억 3천대 전세 끼고 사는 물건인데 이렇게 화이트로 리모델링 하신 분이 계시고요. 예, 제가 발표하기 전에 이 집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 2층이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이렇게 회색깔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또 이 세금을 어떻게 할까 이제 떨고 계신데 요거는 다 보실 수,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제가 발췌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부세율 인하에 대해서 2주택자 이상의 거, 3주택자 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종부세가 이제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실제 19억 아파트 집 팔아봤자 이것저것 뛰고 나니까 10몇 억밖에 못 짓는 상황이 됐다는 거. 여러분도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세금 변화를 지금 보시면 지금 2020년 공시가격상으로 볼 때 지금은 아직 체감을 못 하시겠죠. 재산세 지금 아마 조금 늘은 정도만 받아보시고 뭐 글쎄 이 정도면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2,966만 원이 6,811만 원일 때 견딜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의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집을 하나 주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되셨대요. 1억 얼마짜리. 내가 나중에 이거를 낸다 생각하면 죽게 일하고 세금만 내고 라면 끓여 먹는 세상이 오겠다. 어찌할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고양시에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 서울 대치동으로 나오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서울 살면서 애들 교육 다 끝나기 때문에 고양시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골집이 안 팔려서 걱정이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네, 고양시 지역 개발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면 고양 방송 영상밸리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토지 및 지작물 보상 추진이 돼서 평당 500씩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이제 앞으로 보상받을 분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성 공사는 12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방송 영상밸리 도시개발 산업 준공이 이제 202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쪽에 지금 많은 스튜디오, 실내 촬영이 가능한 곳들이 많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가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 쪽에 지금 엄청난 기업체에서 어플라이가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는 AI, IT 산업 기종이 제일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3번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세 군데에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 뭐 큰 유의미야 할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축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의미에서 고양시 발전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킨텍스 제3 건시장 건립이 있고요. 또 코엑스에 있는 도심공항 같은 것들이 이 킨텍스 쪽에 같이 맞물려서 GTX 부분에서 같이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 시기에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수도권의 최낙후 지역인 일산, 왜 지금 일산을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일산은 5년 안에 대부분의 교통계획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지금 현재의 일산과 미래의 일산은 아주 다른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일산은 그동안에 일자리가 없는 배드타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일산 테크노밸리 완공 후에 우리가 자족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속속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는 30대, 40대, 20대의 많은 인구들을 통해서 일산은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꾸준한 인구 유입과 최저 가격인 거예요. 지금 수도권에서 이렇게 싼 곳을 여러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저가로서 무주택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5년 안에 다 실현된 뒤에 고양시의 가격이 지금과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이 다가왔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 해서 90% 환수를 한다 할지라도 스마트 시티가 된다면 EBS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한번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스마트 시티로 일산이 거듭난다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도시 일산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이야말로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언제까지 월세 사시면서 전세 2년 더 주는 거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내릴 거라는 하락론에 기대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락은 그래도 물가 상승분은 유지됩니다. 건설 비용은 항상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오늘 다시 재조명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없는 새로운 주택 공급의 그 돈입니다. 여러분이 1년 안에 1억을 2억을 저축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은 하락론에 기대기보다는 2년 전세 끼고 이 정도의 값을 사놓고 나중에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번 또 하나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그동안 투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들 노후를 책임질 일을 집에다가만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연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보험을 통한 일반연금, 퇴직연금입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은 은퇴 세대는 지금 막판에 몰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주택연금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연금 9억 이하짜리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걱정을 덜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선 일산이 최적화된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집값이 폭락할 때 절대로 대출금은 줄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빚을 껴서 집을 사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역 브리핑으로 일산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에게 일산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